이제는 다시 또 인하해야 될 거라는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5월 금리 인하론이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트럼프 발언 이후에 불경기 모멘텀을 인정하는 단계, 수치로도 이제 불경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떨어졌는데 앞으로 그러면 다시 반등할 만한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과연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것인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빗대어서 말씀드리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보시면 시장 떠받친 파월의 낙관론이다 하면서 강세를 마감했다라는 3월 8일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었는데 파월이 그렇지 않다, 시장 괜찮다, 나름 선방하고 있고 고용지표도 괜찮고 물가가 오히려 좀 튀어오를까봐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그럼 또 연준에서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증시가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낙관론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불안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낙관론 자체가 물론 좋다라고는 하지만 호재가 이제 악재로 탈바꿈하는 거거든요. 바로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기준금리가 뒤로 계속 인하가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불경기를 인정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경기를 빨리 인정하고 그 안에서 충격을 선제적으로 받아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치를 취하면은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게 되는데, 오히려 좋다 하면서 이걸 뒤로 미루고 맞을 매를 뒤로 자꾸 후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뒤로 미룬다라고 해서 꼭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래서 정말 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그다지 좋지 않다, 그냥 어차피 맞을 매인데 이거 빨리 맞고 시장 올라가는 게 좋은데 금리 인하 하면서 너무 뒤로 밀리는 것 같다,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았어요, 고수분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가 다시 또 말을 바꿨습니다. 어찌 보면 연준에서는 좋다고 했는데 정부와 중앙은행 사이에서 좀 괴리가 있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 공포, 이제 미국 증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트럼프가 안 좋은 얘기를 좀 해줬죠. 시총 4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변동성이 좀 확대될 걸로 우려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자꾸 말을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글쎄요, 이게 트럼프가 노망났냐, 얘가 양치기 소년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아주 계획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그 과정 안에서 관세를 이제 밀어붙이고 협상 우위 전략을 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상 전략 자체가 예측이 가능하면은 그건 협상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성을,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 과정 안에서 협상 우위 전략을 취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기 때도 트럼프에 대한 의견이 많았어요. 좀 미친놈이다, 속된 말로 막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협상 우위 전략을 가져가기 위한 혼란 작용들을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경기 침체를 불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폭락했고 심지어 테슬라는 15%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관세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를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이나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조금 얄밉고 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데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하에서 시장은 이제 좀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하방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게 빨리 임기 초반에 매를 맞아놔야지 임기 중반에 이제 불경기를 인정해버리게 되면 결국 현 정권 탓으로 국민들은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선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초반에 이제 시장을 매를 먼저 맞아서 시장을 급락시키게 되면 전 정권 탓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이제 저는 시장에서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초반에 나왔을 때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올해 1월달 지표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경기 지표가. 왜냐하면 작년 12월 거를 반영하기 때문에. 근데 2월, 3월부터는 슬슬 경기 지표들이 삐걱거리는 수치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삐걱거리는 수치들이 2월달부터 슬슬 나오다가 3월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아마 4월, 5월로 넘어가게 되면 경기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각종 골드만에서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대폭 낮췄습니다. 자, 이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실제적으로 경기 지표가 흔들리는 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언론이나 미디어나 증권사나 리서치 쪽에서 전망 자체를 낮추는 쪽으로 나오게 돼요.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는 것은 이제 시장 심리로까지 아마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기존의 2.4%에서 0.7%포인트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조정시킨 거거든요. 미국 평균 관세율 10%포인트 상승 예상했고 쿠글러 연준이사도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인플레 반등이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소비자 기대 인플레도 상승하고 향후 가계재정 비관이 있기 때문에 1년여 만에 좀 최대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연준도 이제 2월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 실업 연체 신용 접근 기대치가 이제 악화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 불경기를 미디어, 증권사, 언론 이런 쪽에서 인정하는 단계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인정하는 단계에서는 시장이 실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2.5%로 소폭이긴 하지만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안 좋은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경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3월 말에 이제 또 발표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개인 소비 지출 3월 28일 발표 전에 또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CPI랑 PPI가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시장의 의견은 기대 인플레가 치솟기도 했고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보니 아직까지는 3월은 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그럼 5월 달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되다 보니 5월까지는 미증시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충격을 좀 대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물론 그 인정하는 단계 안에서 연준까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불경기다.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올해 초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해봤자 한두 번밖에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결국은 불경기는 찾아왔고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한 5월쯤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또 스멀스멀 나옵니다. 결국에는 예견된 미래였다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다시 좀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비노고용지수 같은 경우에 또 나름 선방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이 정도면은 좋은 건 아니지만 썩 나쁜 것도 아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이미 심리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앞으로도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치고 좀 반등하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한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수 자체가 좀 안 좋다. 소비자 심리가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으로도 100 아래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2월 달부터는 확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3월 14일 날 이제 곧 발표가 되죠. 이때 발표되는 지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100 위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작년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증시로까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고 3월, 4월, 5월로 가게 되면서 더 심각한 국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조정장 진입했다. 연준은 5월 금리 인하론에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말 올해 초 얘기했던 거랑 좀 많이 사뭇 다르죠. 원래는 금리 인하 거의 안 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5월이면은 꽤 빠릅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측했던 거를 생각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파월이 경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 3월 8일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좋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시장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매를 좀 맞아야 될 것 같다. 어차피 맞아야 될 매면 빨리 맞자. 이런 스탠스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과정 안에서 5월 금리 인하론이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냥 지금의 시장 급락을 안 좋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맞아야 될 매였는데 그냥 빨리 맞은 겁니다. 이거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맞으면은 사람 더 속 터집니다.
그냥 빨리 맞는 게 낫고 저는 오히려 최근에 시장 급락을 좀 환영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어차피 맞아야 될 매였고 빨리 맞고 대세 상승으로 넘어가자. 자, 그럼 그 대세 상승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이미 뭐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인하는 시작했고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원래 그 기준금리 인하를 미국이 하다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었잖아요. 이때 이제 처음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 금리 인하 조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작년에는 경기가. 근데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인하를 시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 혼란 초래하냐. 그래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또 인하해야 될 거라는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5월 금리 인하론이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만약 정말 빠르게 5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저는 시장에 공격적인 베팅을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파월이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통화정책 변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3월 달에는 동결할 것이다라는 거를 언지를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5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혹은 올해 중순 정도에는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올해 여름 정도 다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날씨가 더워졌다가 재차 추워지기 전에는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때쯤이면은 연준도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연준도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이 협상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가들 간의 관세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한 중순 말로 가면은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과정 안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점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시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품 시세를 보시게 되면 현 시점에서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강달러 기조가 이제 끝나간다라는 것인데 지금 당장에는 아마 미증시가 좀 빠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좀 충격을 받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가 이제 약화되고 있는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그 외국인들 수급 자체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 미증시가 꺾이면서 막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이 충격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주변국들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크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낮아진 달러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주변국들로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흐름을 좀 보시더라도 이 노란색 선이 이제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순매수세인데 지금 대략 한 6월, 7월 중순 정도의 고점을 찍고 노란색 외국인 지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다 떠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러다 보니 환율 방어도 좀 쉽지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환율 방어가 쉽지 않다 보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외환 보유고가 계속 녹아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환율이 발작성으로 튈 가능성 지금 달러 인덱스가 그나마 이렇게 좀 버텨주고 있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좀 리스크가 중간중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관세랑 거의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세라는 걸 이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셔요. 네, 물 한 잔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너무 열강을 하니까 내가 끼어들 수가 없네. 아, 끼어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니 끼어들었다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 그래요. 좀 격양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진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PD가 항상 이제 우리 체크를 해. 우리 저 이창대 대표가 열강을 할 때는 저기 볼륨을 약간 줄여라. 약간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PD님 센스가.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면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관세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 금리 인하하면 그때부터 나도 공격적으로 투자할라 했지. 근데 금리 인하를 못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미디어, 언론, 증권사, 리서치 이런 쪽에서 이제 트럼프 발언 이후에 불경기 모멘텀을 인정하는 단계, 수치로도 이제 불경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이게 핵심 골자입니다. 그럼 제가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말씀드리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조건이 제 1번 조건이 불경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물가 안정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조건이 물가 안정이 관세 때문에 계속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상쇄해 줄 수 있는 보완책, 짝꿍이 뭐냐면 바로 에너지 정책입니다. 공급을 늘려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다운되면 물가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여드리듯이 지속적으로 유가는 떨어뜨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앞으로 더 강력하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에너지 공급을 늘렸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종목들이 부각을 받겠죠. 최근에 이제 가스관 관련된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한국이나 일본에 압박을 은연중에 가하더라고요. 너희 빨리 와서 사업 참여해서 이거 캐야지 하면서 이제 압박을 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앞서서도 설명해 주시던데 세아제강이라든지 휴스틸, 넥스틸 이런 종목들이 대장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는 세아제강 같은 우량주들이 조금 더 좀 안정감이 있을 수 있고 난 좀 공격적인 베팅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넥스트리나 이제 휴스트리 공격적인 베팅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LNG를 이제 운반하는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LNG 운반선 FLNG 분야 이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AI랑 같이 묶여서 꼭 움직임이 나오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이라든지 BHI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 같이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섹터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바로 로봇과 제약바이오, 더 덧붙이자면 AI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개 업종의 공통점은 혁신업종이라는 거예요. 혁신업종은 결국 기준금리 인하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좋지 않을 것 같다. 경기 침체라는 모멘텀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결국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들이 맞물리게 될 겁니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기준금리 인하고 그리고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세금을 덜 걷고 그 다음에 인프라 정책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발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 우크라이나랑 빨리 합의를 도출해서 종전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종전이 진행되게 되면 인프라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관련된 섹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모멘텀을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제약바이오와 로봇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서 좀 삼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떨어지면 살라 그랬는데 쉽게 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로봇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반등을 안 보여주고 있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미 로보티즈라든지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주고 먼저 선제적인 반등을 주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좀 발빠르게 접근을 조금씩 진입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이젠 RNM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처럼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로 삼아볼 만한 대표적인 로봇주니까 한번 좀 같이 모아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가 조정이 나올 때 기회로서 삼아보실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 로봇 AI. 그런데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좀 주가 상승을 노려보겠다라고 하면 에너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NG 운반선, 그 다음에 가스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정제마진 이슈도 얘기도 나오면서 정유주나 또 화학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멘텀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 업종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보통 이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앞으로 주도가 될 만한 업종, 눌림목을 주는 업종을
믹스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각이 받고 있고 모멘텀이 좋은 업종들과 그다음에 앞으로 좋을 지금 눌림목을 주는 업종들 잘 믹스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셔가지고요.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조선주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좋아요. 그 여러 가지 모멘텀도 그렇고 좋은데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네네. 아까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것이 일시적 조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올지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게 지금 시점에서 현명한 방법일까요? 일단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조선주들은 모르겠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거로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FLNG 분야에 있어서 그나마 경쟁 기업이었던 중국 기업도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윗센조선소가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에너지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원앤온리가 돼버립니다. 그냥 독보적인 기업이 돼버려서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저 역시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눌림목을 보여주지만 앞으로 올라갈 만한 섹터를 담으면서 현재 주도하고 있는 업종, 뭐 방산이나 조선들이 있잖아요. 이런 쪽은 조심스럽게 담아가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그래서 지금 발을 좀 담그는 방식으로 갔다가 조정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담는. 제가 이전에 로봇주들도 일단 살짝 들어갔다가 지금같이 조정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조선 같은 경우 특히 삼성중공업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들어갔다 조정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전략으로 한번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